안녕하세요. 성공 취창업과 진로 시간입니다. 우리 김태형 군 잘 있었어요? 어, 그동안 우리 공통으로 듣는 그 강의를 세 번 들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정말 이 우리 과목의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취창업에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김태용 군이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뭐 이제 전기 기사 자격증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거죠, 회사에. 그리고 처음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낮은 직급이나 보수가 좋지 않아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자격증이나, 더 단계가 높은 자격증이나, 또 이제 직급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취창업은 완전히 다른 코스예요.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은 완전히 다른 코스예요. 창업이라는 건 자기가 뭐 소상공인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을 중소기업을 시작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소위 리스크가 높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10개 회사나 소상 어떤 뭐 조그만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업체를 뭐 커피점이나 이런 것을 시작을 하면 불과 한 3년 안에 10개 중에서 살아남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더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가보면 지금 새 집 건너 하나 그 공실이 상가에 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사업을 접고 철거한 거죠.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스포츠 관련 헬스장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다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죠. 뭐 클럽이나 이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창업을 하려면 그냥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남들이 안 가진 첨단의 기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인문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런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가 뭐냐면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세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했는데 이제 올해는 굉장히 그 팬데믹 때 2, 3월에 주식이 내려갔다가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손해를 안 보고 많이 이익을 봤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그런데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그 주식을 샀던 것에서 이제 가격이 높아져서 돈을 벌었다가 또 다시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정말 그 주식이라는 게 불안정하고 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주식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고들 다들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이제 주식을 샀거나 또 펀드를 해본 적이 있지만 오래 못 가고 결국 다 내가 교수로서 더구나 철학 교수고 또 목사로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요즘 보니까 생각을 좀 이 영상들을 보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 적금 넣듯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회사를 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에 적지만 주식을 가짐으로써 그 회사가 이제 버는 그 이익을 배당금도 받고 또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 나도 그 성장의 결실을 주식의 가격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회사를 선택해서 사놓고 적금 붓듯이 그 계속 그 돈 매달 이렇게 생길 때마다 사는 거죠. 빚을 내서 막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요즘 유명해졌는데 미국에서 그런 이런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그런 회사에서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메리츠 뭐 금융에서 대표로 있는 존 어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게 전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정말 한 4, 5년 전까지도 그 지금 막 그 비싼 뭐 삼성이 지금 원래 2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5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한 5, 6만 원 하죠. 그런데 그리고 뭐 현대도 옛날에 제 기억으로 10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 한 거의 17, 8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자신이 없죠. 우리 불안하죠. 그런데 이분은 보통 3, 4, 5년 더 뭐 10년까지도 이렇게 아예 적금을 붓듯이 아니면 퇴직연금을 붓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예금에 넣으면은 지금 2% 가장 많은 정기 적금 3년짜리가 3%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인플레가 2, 3%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이자가 더를 얻은 게 아니죠. 지금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하거나 그나마도 안 하면 이제 인플레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죠. 조금씩.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우리가 소비를 하다 보면 있는 것도 다 써버리죠. 뭐 1,000만 원 쓰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년이면 금방 써버릴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은 뭐 가구도 사고 뭐 맛있는 것도 주문해서 사고 또 식당도 가서 뭐 그러다 보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심지어 차도 갖지 말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살고 소비를 줄이고 카드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모으는데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라 어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것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일을 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내가 창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주식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장기 투자인데 한 주식을 사서 뭐 몇십 프로가 몇 프로, 10%나 20%, 30%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또 30%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오르고 시간이 가면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냥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 지나면 그 좋은 회사들의 주식값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이분의 확신이에요.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론 주식이 방법이긴 하지만 주식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 말고 꼭 우리가 돈을 버는데 꼭 이런 종래에 취업을 해서 뭐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 이렇게 받고 또
뭐 그 막 회사가 또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망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걸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앞으로 두 트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직장을 구해서 일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창업하는 대신에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창업을 못할 때는 창업 대신에 다른 회사에 주식을 사서 내가 그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가 계속 커지고 또 주식값도 올라가면 그 수익을 내가 받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지. 이제 자기 직장이나 부동산이나 또 이런 그냥 일반 소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노후 자금도 노후 생활비도 준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은 이렇게 낮아지고 그다음에 월급이 빠르게 오르지도 않고 늘 그것도 월급 타면 다 써버리죠. 카드로 저도 그래요. 월급 받은 게 거의 카드로 다 나가는 거죠. 뭐 그 대신 저는 이런 퇴직연금이나 그런 걸 들어놓은 게 있죠. 거기에 나가는데 그 외에는 다 써버리죠.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우리 보통은 애들이 자랄 때 사교육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쓰지 말아. 사교육 하려면 애들한테 펀드를 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이분이 미국의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의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과연 이게 맞다면 한번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손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조금 치죠. 시작을 하더라도 그걸 먼저 깨닫고 삶에 적용한 그렇죠.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부자는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지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저께보다 내가 부자인가. 아,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내가 부자가 돼야 1년 있다가 계속 부자가 되지.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어저께보다 내가 가난한가 부자를 뿐만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저께보다 오늘 가난해요. 소비를 번 것보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돈을 미리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만 보면 평생을 알 수 있구나. 당연하죠. 일주일 보면 거의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죠? 날 다 알고 있잖아요. 월급이 얼마고, 네. 1년에 월급이 얼마큼 올라갈지 알고 있고. 네. 그럼 크레딧 카드에 리밋을 조금씩 올려주죠. 올려주죠. 네. 평소에 빚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올리라고 문자 오죠. 그럼요.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클릭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진짜 이자가 높은 것들 그런 거 막 10몇 프로 되는 것들.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거 문자 와가지고 제가 크레딧 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급속도로 가난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아, 그냥 이렇게 저기 순풍 단 것처럼 가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가 적이 된 거예요. 복리가 내 아니 친구가 그게 돼야 왜 되는 그러냐면 다른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소비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다른 데서는 항상 욕 먹고 다니는데 카드사에서는 제가 살다 VIP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200만 원만 쓰면 VIP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리고 뭐 어디 가면 할인해준다. 이게
사실 내가 총 쓰는 걸로 따져보면 이걸로 인해 받는 혜택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될 안 텐데. 되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케팅이죠. 예. 근데 마케팅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 마케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멘탈이 돼야 돼요.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없애버려. 그러니까 카레크스 없어야죠. 예. 아니 있으면 안 되죠. 카레크스 있는 순간 나의 재산은 급속도로 그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오늘 번 거에 절대로 내 소비가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오늘 번 것보다 절대로 내가 소비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크레딧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써봐야 부족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작은 이거 광고인데 빨리 건너갑시다. 아유. 된다고 해요. 그거는 최악의 기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런 나쁜 얘기를 해주죠. 네. 야, 돈을 좀 써야 너 돈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있을 때 써. 예.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부자가 되려면 네. 첫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고 나도 흑수저였고. 네. 근데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는 거죠. 네.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부자인가. 네. 만약에 오늘 내가 번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소비는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행에 돈을 넣으면 얼마 주죠? 이자는? 뭐한 1%? 1%, 2%? 네. 그거 주죠. 근데 은행은 나한테 1% 주고 은행은 뭐 하죠? 이건 대출해가지고 그 마진 먹죠. 대출하죠. 네. 얼마 빌려주죠? 뭐한 5%, 5%, 6% 빌려주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왜 은행은 내 돈 가지고 5%, 6% 버는데 나는 왜 2%밖에 안 보지? 억울하지 않아요? 기분 안 나빠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은행은 내 돈 가져가서 2%밖에 안 주고 딴 데 가더니 5% 빌려주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아, 내가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게 낫죠. 은행주 배당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더 근본이죠. 아, 내 은행에 예금하는 거보다 은행 주식 사는 게 낫구나. 뺏겨난 거죠. 아, 그게 이제 자본의 돈의 원리죠. 근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기업은 은행에서 5% 6%에 빌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빌려갈까요? 더 이익을 내니까. 그렇죠. 10% 벌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0% 버는 데 내가 가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회사 주식. 몇 프로 버는지 봐가지고 이자보다 많이 벌면 그거 산다. 당연하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논리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 못 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는 엉망이 경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쵸. 은행을 빌려서 은행보다도 예.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사,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아, 그래서 주식 투자하게 되는 거고 많은 월급쟁이한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죠. 명확하네요. 명확하죠. 명확하네요. 맞아요. 그치, 은행에서 돈 그거보다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빌리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넣는 거보다는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낫고, 은행 주식 사는 거보다 은행보다 많이 버는 데가 사는 게 낫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맞아요? 뭐가 아니, 맞지? 그게 아니, 너무 명쾌해서 사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네. 그 진짜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그 회사보다 더 많이 버는 회사 있으면 그 더 많이 버는 회사 거 계속 사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동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어떤 동업자를 고르느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본과 미국의 차이인 거죠. 일본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그 제조업으로 통해서 돈 번 거 가지고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에만 투자한 거예요. 그 돈 일을 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실천을 하는 거죠. 네.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부자인가. 네. 만약에 오늘 내가 번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소비는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행에 돈을 넣으면 얼마 주죠? 은행에 이자는? 뭐한 1, 1%, 2%? 예, 예. 그거 주죠. 근데 은행은 나한테 1%.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왜 은행은 내 돈 가지고 5% 6% 버는데 나는 왜 2%밖에 안 보지? 억울하지 않아요? 기분 안 나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은행은 내 돈 가져가서 2%밖에 안 주고 딴 데 가더니 5% 빌려주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아, 내가 은행 주인이 되는 게 낫죠. 은행주 배당 많이 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근본이죠. 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 주식 사는 게 낫구나. 뺏겨난 거죠. 그게 이제 자본의 돈의 원리죠. 근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은행에서 기업은 은행에서 5% 6%에 빌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빌려갈까요? 더 이익을 내니까. 그렇죠. 10% 벌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0% 버는 데 내가 가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회사 주식. 몇 프로 버는지 봐가지고 이자보다 많이 벌면 그래서 산다. 당연하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논리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 못 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는 엉망이 경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쵸. 은행을 빌려서 은행보다도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네.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사,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게 되는 거고 많은 월급쟁이한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죠. 명확하네요. 명확하죠. 명확하네요. 맞아요. 그치, 은행에서 돈 그거보다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빌리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넣는 거보다는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낫고, 은행 주식 사는 거보다 은행보다 많이 버는 데가 사는 게 낫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맞아요? 뭐가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 너무 명쾌해서 사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네. 그 진짜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그 회사보다 더 많이 버는 회사 있으면 그 더 많이 버는 회사 거 계속 사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동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어떤 동업자를 고르느냐예요. 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일본과 미국의 차이인 거죠. 일본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그 제조업으로 통해서 돈 번 거 가지고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에만 투자한 거예요. 그 돈이 일을 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네. 그래서 일본은 계속 쪼그라들죠. 네. 미국은 계속 밸류가 애드가 되죠. 그 돈이 어디 들어갔어요? 실리콘밸리 들어갔죠. 아마존도 나오게 되고 애플도 나오게 되고 넷플릭스도 나오게 되고 그 차이인 거예요.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한 나라와 이해하지 못한 나라죠. 그 기업들이 지금 돈 넣으면 몇 프로 버니? 그 이거를 기반으로 나보다 잘 벌면 그냥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OE라고 그러죠. 네. 이 회사의 ROE가 얼마인지. 네. 그러니까 ROE라는 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가지고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ROE는 7%다. 네. 어떤 회사는 10%다. 네. 20%다. 어. 그거를 보면 이 회사는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 아는구나. 그리고 변동은 무시하고. 그렇죠. 주식에 대한 내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래서 주식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런 기회를 나는 전혀 갖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월급을 계속 꼬박꼬박 모아서 은행에 넣는다는 거는 절대로 내가 부자 될 방법은 없죠. 내 돈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네. 내 육체는 결국 이자가 낮아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돈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절약을 처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그걸 돈을 일하게 하고, 나도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일하는 돈을 계속 매달 넣어주고 더. 그렇죠. 두 가지 하나죠. 돈을 더 벌든가 네. 아니면 쓰는 걸 아끼든가 두 가지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부채를 줄여야 되고 네. 크레딧 카드 없애야 되고 네. 나를 불편하게 하. 내가 버는 걸 위로 키우는 거든 쓰는 걸 줄여서 아래로 넓히는 거든 둘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아래가 더 쉽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미 확보된 거에서 줄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일을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아끼는 게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다. 자기 라이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네. 예, 그게 근데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이유를 자기로부터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그게 얘기하면 네. 내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이유는 사회가 그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네. 그 가난한 거를 외부로부터 찾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합리화하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때문에 가난한 거야. 너는 흙수저잖아.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미안해. 우리가 사회가 너를 잘 못해줬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특히 많이 느낀 거예요. 물론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좋을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넌 지금 흙수저지만 이런 거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해서 일하라,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창업을 하는 얘기죠. 복리를 이해해라.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겠죠. 소비를 줄여서 그걸로 투자를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한다. 네, 부자가 되려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네. 차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대신 나는 불편하죠. 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네. 타야 되니까. 네. 근데 부자가 되려면 그런 노력은 필요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자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또 거기서 즐겁게 하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왕따 문화가 심하잖아요. 심하죠. 한국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게 그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분법적이 돼버려요. 그런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왜 계속 끊임없이 심을까?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고 과소비의 원인이 포기에 있는 거. 포기죠.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의 복리를 이용하게 되면 네네. 그 돈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부자 안 될 테니까 그냥 쓰고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음. 한 달에 167만 원씩만 저축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그 아이는 자기 라이프 전체에 돈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있죠. 그걸 안 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찾아봤었거든요. 뭐 보통 한 3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월 200만 원씩 내가 연 8%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월 200만 원씩 30년 동안 넣으면 30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200만 원씩 넣으면 2,400만 원 넣었는데 나중에 3년 뒤에 보면 내가 매년 1억을 넣은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복리의 마법이죠. 예 내가 200만 원씩만 넣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에서 어디다 쓰고 있죠? 사교육비로 200억 넘게 쓰는 집이 엄청 많으니까. 돈을 일하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에 시드머니가 될 그쵸.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때 그 모을 때까지는 소비를 하면 안 되죠. 여행도 하면 안 되고 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죠.
사교육을 끊어라. 사교육. 예, 그 아이들한테 그걸로 투자를 해줘라. 네. 그럼 그 아이가 그 돈 가지고 컸을 때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는 옛날 100년 전 얘기다. 네. 예. 네. 맞아, 들읍시다. 물론 일부 공부 잘하면 뭐 고수익이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겠죠. 의사 같은 것도 의사 있었죠. 같은 경우. 네. 근데 굉장히 작은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이제 돈 옛날처럼 못 벌어요. 의사면 우리가 수능 성적에서 거의 뭐 상위 1% 이내 1%도 예, 0.1% 정도.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주식 시장에서 0.1%면은 진짜 부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모든 노후 자금을 쏟느니 아, 그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우리 애를 믿을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상장사를 믿을 건지. 아니 꼭 우리나라 회사만 살 필요는 없어. 아, 그쵸. 예. 전 세계 있는 회사. 네,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는 무지무지한 꿈을 실어줄 수가 있죠.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었을 때 내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꿈을 키울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됐으면 꿈을. 아,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애들은 그런 상상력이 생기죠. 닌텐도를 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닌텐도를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실어주는 게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처럼 이렇게 그 포텐셜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또 한국은 종교 이슈가 없잖아요. 없어요. 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워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나라고 똑똑하고 교육열도 높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요. 네, 맞아요. 그런 민족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은 그런 그 앞으로의 세대에 대해서 그 잘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네. 유태인하고 비슷해요. 유태인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한국이 결정적으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금융 문명이에요. 금융 문명. 네, 금융을 안 가르쳐요. 돈을 안 가르쳐요. 산업공상. 산업공상. 네.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네. 상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니 근본적으로 한국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돈을 안 가르치는 게 가장 지금 비참한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감정적으로 다뤄야 한 거고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네. 그 코스트가 너무 큰 거예요. 네. 1년에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게 20조예요. 20조가 우리 아이들 창업자금으로 쓰인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죠. 그쵸. 그리고- 그리고 현대차 시총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게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아이는 교육을 한국은 하청을 준다고는 얘기를 해요. 유태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엄마가 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금융교육도 시키고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은 네. 다 학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이게 잘못된 그런 교육 시스템, 잘못된 금융교육 이게 컴바인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합쳐지니까 너무나 지금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부자 되는 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멀리 있지 않다. 예, 어제보다 더 잘 살면 되고. 그렇죠. 그죠? 조금씩 부자가 예. 되는 거예요. 네, 잘 봤어요? 어때요? 김태형 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뭐 펀드나 주식 같은 거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은 앞으로 한번 이 존 리 유튜브에서 존 리 치면은 이 사람 영상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요즘 동학의병장 뭐 전봉준 대신에 존봉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고요. 한국 사람하고 다르고,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산 운영사 이런 데서 20년, 30년을 이제 일하면서 본인도 부자가 되었고, 어떤 거기에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대학 가야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대학을 심지어 안 가도 되고, 중퇴해도 되고, 지방대 나와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월급장이 해서는 안 되고, 150만 원, 200만 원 그 매년 이렇게 20대, 30대를 그렇게 벌어서 거기다 결혼까지 하면 모으기도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매달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뭐 10억, 10억 내지 15억 이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죽어라 이래도 연봉 5천만 원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봉 5천은 뭐 한 3, 4천 받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줄 능력도 안 되고 또 주지도 않아 있어도 절대로. 왜냐하면 다른 그 전체적인 평균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그리고 또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뭐 이윤을 낼 수가 없죠. 우리나라 뭐 인건비나 물가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이 기업자가 취직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부동산 뭐 아파트라도 잘 오를 때 하나 사자 이제 그런 기본 마인드인데, 차라리 이분 얘기는 그 월세를 주고 좀 싼데 월세를 주고 살고, 그 전세금을 이렇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그냥 오래 놔두라.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업,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LG, 뭐 그런데 뭐 SK 하이닉스 앞으로 더 성장하는데 잘 될 만한 회사에 사라 이거예요. 사서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은 회사는 사지 말고, 그거는 이제 주식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이렇게 인터넷 자료 보면 다 나오고 뭐 그러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봐서 몇 개를 그렇게 사서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이가 적금 든 거, 퇴직연금 든 거보다 5배, 10배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얘기가. 그렇지만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죠.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못하고 그냥 느긋하게 두고 보자. 한번 이분 말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자 하는 사람만 결국은 이분대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앞으로 더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하여튼 뭐 전체 인구는 줄지만 이게 성장률은 낮지만 기업은 좋은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삼성이 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왜 뭐 지금 중국, 베트남, 인도 뭐 전 세계에 생산 기지가 있고 그것을 다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뭐 다른 나라도 저기 LG 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군은 지금 현재 3번이 결석이잖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 학점이 인정 안 되고 그러면은 졸업도 못 하니까 절대로 이제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